이런 거 제가 잘하는 거 말고 조금 다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대단히 특별한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래도 가장 좋았던 시절이 계속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시간이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사람도 그렇지만 브랜드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른 흥망성쇠가 있고 그 안에 크고 작은 전성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프라는 브랜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한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지프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인수합병을 겪어왔는데요. 아시겠지만 기업이 자주 인수합병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떨며 업무 시간 내내 이직 같은 딴 생각을 하게 만들죠. 왜 아이들도 학창 시절에 여러 번 전학을 다니면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식물들도 화분을 자주 옮기면 누렇게 뜨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아이도 식물도 회사도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남은 개체는 그만큼 강인해집니다. 실적 부진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지프는 이곳저곳 팔려다니다가 대중성을 중요하게 여기던 자동차 그룹 AMC 산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시 AMC의 회장이던 로이 채핀 주니어는 지지부진한 판매 실적을 넘어서 이 브랜드가 가진 역사와 전통성 그리고 거기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브랜드가 지금까지 쌓아온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끝에 체로키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세계전쟁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나가던 미국은 70년대 오일 쇼크의 영향으로 소비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가 80년대 오일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서 다시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거치는데요. 자동차 소비 트렌드도 이에 따라서 화려하고 힘이 센 머슬카에서 싸고 연비가 좋은 차로 그리고 편리하고 실용적인 패밀리카로 옮겨갔습니다. 이러한 경향들 속에서 튼튼하면서도 넉넉한 내부 공간을 갖춘 그랜드 체로키는 우수한 품질과 실용성으로 미국의 SUV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수많은 매체, 박람회, 콘테스트에서 그야말로 상을 휩쓸고 다녔고 그 덕에 그랜드 체로키는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SUV라는 기록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 브랜드의 패밀리카 SUV는 지프 그랜드 체로키를 그 원형으로 해서 파생되었다고 전문가들과 자동차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80년대 지프가 체로키의 성공으로 브랜드의 전성기를 열었듯 2023년의 지프는 완전히 새로워진 올뉴 그랜드 체로키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준비 중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졌길래 뉴도 아니고 구태여 올 뉴라고까지 이름을 붙여가면서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빼빼로 강입니다. 오늘 지프 그랜드 체로키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이 멋진 차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자동차 디자인 중에서 특히나 어려운 장르가 있다면 아마 대형 SUV가 아닐까 싶어요. 대형 SUV는 승객의 편의와 실용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 튀는 디자인은 지향하면서도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데요. 이게 꽤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떤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튀는 점들 몇 개 넣어 기억되는 건 너무 쉽습니다. 특별해지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화려한 의상과 별난 액세서리 착용하기, 과한 리액션하기, 컨셉 잡는다고 하죠. 이런 건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지만 그중 단 하나라도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반면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태여 꾸밈이나 과한 컨셉 없이도 언어라든지 표정처럼 일상적인 곳에서부터 존재감을 바라고 사람의 격이 보입니다.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기분 좋은 인상을 주는 디테일들은 그러한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사소해 보이지만 쉽게 만들어지거나 단기간에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말한 건 어디까지나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라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디자인에서도 비슷한 걸 느껴요. 곁에 오래도록 두고 싶은 좋은 디자인은 과한 장식적인 요소는 배제된 채로 한정된 범주 안에서 사용된 간결한 선, 그리고 적절한 볼륨으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그랜드 체로키를 한번 보시면요. 그닥 튀지 않습니다. 제발 날 좀 봐달라고 소리치는 듯한 요란스러운 헤드라이트나 그릴, 자기 주장이 강한 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뻥튀기 같은 배기음과 폭발적인 운동 성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대신 모든 것이 기본에 충실합니다. 높고 큰 차인데도 절제된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섬세하면서도 강인해 보이고요. 시트는 루이비통에 쓰이는 이태리 팔레르모 가죽으로
커팅부터 완성까지 장인들에 의해 손수 씌워집니다. 내부를 가로지르는 패널도 천연 호두나무를 깎아 만든 수공예품이죠. 애초에 이런 디자인 컨셉의 특성상 퀄리티가 낮으면 완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내부 모두 마감의 수준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엄청난 가속력을 가진 차는 아니지만 3톤이 넘는 트레일러나 요트를 끌 만큼 힘이 좋습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어쩌면 그랜드 체로키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는 잡지에 나올 만한 최신 유행의 옷이기보다는 좋은 소재를 골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마감으로 완성되어 시간이 지나도 오래도록 옷장에 남아있을 만듦새가 좋은 옷 같은 느낌입니다. 수많은 브랜드들이 업력을 앞세워 저마다의 역사, 헤리티지를 이야기합니다. 준대형 SUV 중에서도 전통을 강조하는 오래된 모델들이 있어요. BMW X, 볼보 XC 모두 멋지고 좋은 시리즈입니다. 이 브랜드들은 이 시리즈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통성이 이어져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BMW X 시리즈, 볼보 XC 시리즈가 변해온 모습입니다. 여기서 마크를 지운다면 이 차들이 과연 같은 시리즈의 차라고 보일까요? 반면에 그랜드 체로키를 잠깐 봐볼게요. 40여 년간 시간이 지났지만 특유의 볼륨감, 세븐슬롯 그릴, 마른 목골 휠하우스 등 고유의 형태가 유지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카를 표방하는 시리즈 중에서 이렇게 디자인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은 그랜드 체로키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프 코리아는 이러한 가치를 무분별하게 소비해왔습니다. 브랜드와 차량이 가진 가치와 색깔들을 조명하지 못하고 지워버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출시 때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어울리지 않는 호화스러운 호텔을 통으로 빌려 성대한 돈잔치를 했어요. 이런 게 멋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는 비단 이벤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가를 관광지 횟집의 시가 마냥 가격을 올렸다 내리길 반복하고요. 매월 초특가 할인 등의 구호로 모객을 합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지프 코리아의 럭셔리한 할인 정책에 질려버릴 대로 질린 상황입니다. 지프 코리아의 이토록 다채로운 헛발질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체로키에 대한 관심은 특별하다고 느껴질 만큼 뜨거운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에 담긴 가치라든지 값어치가 얄팍한 마케팅 따위로 훼손되는 종류의 것이 아님을 일반 소비자들, 특히나 여러 차량을 소유해본 분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재 동일한 가격대 혹은 수천만 원씩 더 비싼 SUV 차량들이 가진 옵션표를 한번 쭉 펼쳐서 보기만 하더라도 그랜드 체로키는 비교 모델보다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자동차 옵션들 무엇을 말하시더라도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는 쌀도 아니고 소금도 아닙니다. 특히나 외제차잖아요. 생필품이 아닌 물건을 고르는 건 취향의 영역인데 이러한 기호를 가성비나 효율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순간 설렘은 사라지고 비루함만 남게 됩니다. 저는 가성비라는 단어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온전히 결정권을 가지기보다는 사정상 선택지를 종용당하는 입장이 되는 듯한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조금 슬프게 들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옵션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풀옵션 국산차보다 저렴한 가격의 그랜드 체로키는 가성비가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길에서 보는 차들이 다 같은 철판으로 만들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다릅니다. 차량의 강성은 합금 비율이라든지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브랜드마다 차량마다 사용하는 철판이 다 달라요. 그랜드 체로키는 도로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에서 압도적으로 강성이 강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판금 수리 비용이 일반 차량보다 훨씬 비싸요. 이게 원래 알던 사고 수리 비용을 생각하면 비싼 건데 안전과 목숨값을 생각하면 싸기도 한 것 같고 어디에 중심을 두실지는 선택입니다. 그랜드 체로키는 단순히 강성만 좋은 게 아니라 까다로운 유럽과 미국의 충돌 테스트들에서 최고 안전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안전하다 이 말을 참 길게도 해봤어요. 그랜드 체로키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패밀리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라는 게 늘 가족과 친구의 웃음소리 그리고 화목한 공기만을 싣고 달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당신은 많은 시간을 혼자 운전하며 바쁘게 때로는 무료하게 다니실 겁니다. 혼자 운전하시면서 느낄 무게감과
고독함에 위로가 되어주는 건 무엇인가요? 쉼없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라디오 DJ인가요? 아니면 옛일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인가요? 자동차 회사는 운전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고독을 마주하는 일임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달래주는 일이 음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유명한 오디오 회사들의 스피커에 투자했죠. 지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매킨토시사의 스피커를 탑재했습니다. 매킨토시는 모든 자원과 인력과 시간을 좋은 소리만을 위해 투자하는 전설적인 미국의 오디오 회사입니다. 보통 회사들이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따라가는 것과 정반대로 매킨토시는 아직도 퀄리티를 위해 그 비싼 뉴욕 땅에서 전부 수제작으로 음향기기를 만듭니다. 대중이 아닌 극소수의 오디오 마니아를 만족시키죠. 그래도 매킨토시는 대중성, 상업성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자신들이 구현하고 싶은 소리를 위해 계속 노력합니다. 무척 고집스럽고 비효율적이며 타협을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회사죠. 최고의 사륜구동 능력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지프와 묘하게 닮아있지 않나요? 이렇게나 미국스러운 두 회사가 서로 협업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매킨토시라는 초고가 오디오 회사가 가격 경쟁력에서 한참 뒤처지는데도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소리에 대한 집착?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좋은 소리를 만드는 회사는 많아요. 저는 매킨토시가 아직까지도 전설적인 아이콘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디자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블랙 하이글로시 소재와 완벽에 가까운 미감의 크롬 노브는 전원을 켜기 이전에도 이 기기의 가치를 보여주죠. 전원을 연결해서 음악을 듣는 순간 매킨토시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인 블루 아이즈가 우리를 바라봅니다. 블루 아이즈는 오디오의 출력을 실시간으로 푸른 빛의 계기판에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푸른 창을 바탕으로 바늘이 계속 움직이죠. 이 심플한 요소가 말도 안 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실 건가요? 대부분의 오디오 마니아들은 외롭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음악을 찾아 듣죠. 그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이 파란 불빛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러한 외로움을 달래주는 경험은 여타 브랜드들이 절대 만들어내지 못하는 특별한 감각입니다. 블루 아이즈에 감동받고 눈물을 흘려본 이들은 그 감각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디자인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그 비싼 매킨토시가 아직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랜드 체로키의 실내 디자인은 매킨토시의 고유한 디자인 문법을 가져왔습니다. 정교한 마감의 크롬 기어 노브와 각종 차량 조작부, 과시적이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하이글로시, 그리고 센터페시아에는 매킨토시 블루 아이즈 앱을 이식하여 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무척이나 개인적인 공간이 되게 합니다. 여러 생각과 함께 홀로 차를 타고 운전하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답답하고 불편한 곳에서 벗어나 차에서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가끔 있으신가요? 이 영롱하게 춤추는 파란 불빛은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승차감을 좌우하는 건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의 관절 역할을 하는 서스펜션, 심장 역할을 하는 엔진, 이 두 개를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미션, 즉 변속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랜드 체로키의 서스펜션은 멀티링크 타입이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 번 꺾이는 관절들이 충격을 나눠서 흡수하고 실시간으로 바닥의 상황을 읽어서 그에 맞춰 충격을 감쇄시켜주는 007 영화에 나올 법한 신발까지 신겨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주행 안정성, 핸들링, 접지력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랜드 체로키의 동력계는 사실 말하기도 입 아파요. 3.6L 펜타스타 V6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출시 이후 1000만 대 이상의 데이터가 쌓여왔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엔진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엔진 중에 하나임을 그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엔진이나 서스펜션만큼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션입니다. 변속할 때 반응 속도, 그리고 기어 단수가 바뀌면서 생기는 진동이나 충격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랜드 체로키는 BMW, 롤스로이스, 페라리, 벤틀리에서 사용하는 ZF 8단 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변속기라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해서 제가 따로 미사여구를 붙이진 않을게요. 지프가 최고 럭셔리한 SUV를 만드는 기업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SUV를 만드는 기업인가? 냐고 물으신다면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할 겁니다. 지프가 그 이전까지는 미국인들의 패밀리카, 오프로드 자동차 이런 키워드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다면 이번 올뉴 그랜드 체로키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미지를 고급화시키려는 야심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죠. 옵션이 너무 많지만 다루는 방식이 아직까지는 섬세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좋아요. 근데 야광 처리가 안 돼 있어서 밤에 버튼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랜드로버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초고가의 럭셔리 자동차죠. 하지만 랜드로버의 시작은 항공용 폐품을 모아다가 랭글러를 본딴 농업용 트랙터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일반 승용차를 만들며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 과정들을 모두 건너뛰고 바로 고급화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비록 지금까지도 잔고장 등의 품질 이슈가 간간히 들리기는 하지만 랜드로버가 호화스러운 브랜드임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트랙터나 만들던 회사가 무슨 고급차야 라면서 조롱했던 시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받아들일 때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어제까지 내가 알던 대상이 오늘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일단 불편해져요. 그게 우리가 꽉 막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뇌가 그렇게 진화를 해온 겁니다. 그러나 그 익숙치 않은 아이디어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결국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프는 80여 년간 SUV만 만들어 오면서 데이터와 노하우가 충분히 쌓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최대 재벌 아넬리 가문에 인수되어 든든한 뒷배도 생겼습니다. 비록 지금은 지프가 럭셔리 브랜드가 되려는 행보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지만 아넬리 가문이 자신들이 소유한 페라리를 세계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로 발전시킨 것처럼 대중의 인식 속에 지프가 럭셔리 SUV 브랜드로 인식되는 데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랜드 체로키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조금 도움이 되었나요? 그랜드 체로키는 정말 기본에 충실한 차이고 오래 준비한 만큼 럭셔리하게 나온 차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화려하고 트렌디한 첫인상은 BMW나 국산차에 밀리고 브랜드가 주는 무게감은 벤츠에 밀립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정말 차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차를 타보시면서 차를 어떤 사물로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어떻게 역사를 거쳐오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하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헤리티지를 이해하고 소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 한 번쯤은 그랜드 체로키를 선택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저 빼빼로강과 함께 하실 거란 걸요.